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등산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질병 악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북에서도 가을철 등산객 안전사고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가을 산행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알아두면 좋은 가을 산행 관련 법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안전사고도 함께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선 가을 산악사고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늘 이 계절이 되면 이런 통계들 나오죠. 네. 먼저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3개년 정도의 경북 도내 계절별 사고를 좀 보면은요. 어쨌든 바로 이 계절, 가을철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뭐 648명 정도, 여름, 그 다음에 봄, 겨울순. 겨울이 어쨌든 가장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바로 올해 들어와서 지난 9월까지, 2022년 올해 지난 9월까지 통계만 놓고 봐도 네. 1,100건의 산악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사건 사고인데요. 어쨌든 이 원인을 좀 보면 어쨌든 산에서의 실족 추락 사건이 어쨌든 41%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산에 가면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또 늘 있는 것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조난 사고죠. 네. 조난 사고 다음 순으로 좀 많고, 그 다음에 어쨌든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계절 변화로 인해서 심정지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개인적 질환에 의한 사건이 뭐 순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바로 이 계절이 되면 이제 그 단풍놀이 많이 가잖아요. 네. 산을 많이 가는데 정말 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 장비를 어떻게든 조금 얕은 산이라도 네. 어쨌든 등산 스틱, 지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등산화, 이런 이 개인 그 장구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야 된다라는 네.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난 25일이죠. 영도군에서는 70대 남성이 무리한 산행을 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해서 119 이송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3일이죠. 경북 안동에서는 이제 비교적 도심부 가까운 산인데 송년동의 야산에서 20대 여성이 이 조난이 되어서 119에 신고가 돼서 구조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을철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뭐 늘 그 경북 소방본부 아니면 전국 소방본부가 늘 그 대처하는 거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산악 지역에 이제 위치 표지판을 그 1,47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구조 구급함, 이 구조 구급함이 이제 산에 가보면 있어요. 이제 이런 네. 것을 이제 긴급 점검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산악 구조 훈련, 그리고 조난자 수색과 같은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드론을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그 산악 사고에 대비하기도 하고, 생겼을 때 빨리 이제 위치를 파악해서 구조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가 늘 이제 그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활용을 해라.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긴 코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등산로가 아닌 곳을 호기심에 의해서 가다 보면 조난 사고 생겨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을철이 되면 점점 앞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시기적으로 낮이 길어지잖아요. 해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에 갔다가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하산해달라, 내려와달라. 그리고 어쨌든 혹시나 또 이제 산은 또 비교적 그 도심보다는 다르게 조금만 깊이 들어도 어둡습니다. 네. 어두워요. 그래서 랜턴을 지참을 해라. 랜턴도 산악용 랜턴도 있고 손에 드는 랜턴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헤드에 이마에 끼는 랜턴 같은 거는 반드시 좀 지참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산속은 다른 곳과 달리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여벌의 옷을 좀 따뜻하게, 긴급하게 또 추울 때는 바로 체온을 보호해야 되는, 산에서 조난이 되면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식류도 꼭 챙길 필요가 있다. 우리 보통 이제 가면 이제 탈수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콜릿, 과일 이런 것들도 지참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가을철 산행을 하다가 뱀에게 물리는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뱀 물림 사고 현황과 대책도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 계절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죠. 뱀과 벌인데 네. 먼저 이제 뱀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최근 5년간의 이제 뱀 물림으로 인해서 이 뱀이나 이 벌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 사건 사고 생기면 어쨌든 간에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심사 청구원에 청구된 금액이 지금까지 최근 5년간 204억 원입니다. 이 적은 액수는 아니죠. 바로 지난해만 해도 45억 원이 청구가 된 그만큼 많이 갔다는 거죠. 네. 그만큼 뱀에 많이 몰렸고 벌에 많이 쏘여서 긴급하게 병원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 2018년부터 해서 매년 30억 원대 전후에 네. 보험료가 청구됐다라고 하는 그만큼 많이 병원을 갔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뱀 물림으로 인한 이 환자 숫자를 좀 보면 네. 최근 5년간 1만 5천 명이 넘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 이 경북이 숫자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2,660명 네. 정도, 거의 매년 이 정도 숫자. 또 이건 뭐 우리나라가 전국의 전국대 70%가 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북 지역은 더욱더 산이 또 많다 보니까 네. 이 뱀 또는 벌 쏘임과 같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연령별로 좀 보면은요 60대가 또 가장 많고 그다음 70대, 50대 이런 순이에요. 어쨌든 5, 6, 70대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5년간 전체 이 산에서 일어난 이 사고 중에서 뱀 물림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되어서 이 병원에 이송되었거나 이런 숫자를 보면 어쨌든 최근 5년간 3,500여 명 중에서 1,500여 명 정도 44%가 최근 5년간 뱀 물림으로 인한 사건 사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좀 계몽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홍보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뱀에 특히 독사에 물렸을 때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어쨌든 간에 그 물린 그 부위에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독을 빨리 빨아내 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이 그 부위에 입술을 대서 독을 빨아내는 거 쉽지도 않지만 자칫 빨아내면은요 우리 이 잇몸 안에 있는 네. 상처나 이런 것이 있는 상태 같으면 2차 감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독을 빨아낸 사람도 감염이 되고 2차 감염이 되고 파상풍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어쨌든 그 부위를 소독을 하고 끈이나 천으로 묶고 빨리 119에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가야 한다. 그런데 네. 여기서요 꼭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꼭 네. 이 얘기 나오면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사건 사고 생기면 우리가 그 불로 치지거나 네. 된장을 바르거나 이런 뭐 전통적 요법이라 해야 되는 민간 요법이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거 꼭 좀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요법은 되도록 삼가고 병원에 즉시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뱀과 관련해서 네. 이 가을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뱀은 그 생식적으로 네. 겨울에 소위 말해 겨울잠 동면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한겨울이 되면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네. 많은 것을 먹고 뱃속에 넣고 뱀이 동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부터는 눈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어쨌든 간에 뱀이. 네. 그래서 이 계절 10월, 11월 이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가을철에는 특별히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또 가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쏘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네.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뱀과 벌. 네. 벌이 우리가 보면 이제 봄, 여름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또한 통계를 좀 보면 이 벌 쏘임으로 인한 이 금액을 우리가 통계로 보면 이제 건강보험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보험 청구가 되잖아요. 그 네. 액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뱀 물림에 비해서 그 벌쏘임에 비해서 뱀 물림이 3.4배 액수는 높아요. 네. 근데 반대로 숫자로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벌쏘임이 뱀 물림보다 5.8배가 높아요.
이건 뭐냐면은 뱀에 물렸을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독하고 병원을 누구든 가야 됩니다. 네. 독사에 물리면 누구든 병원 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 바로 죽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벌은 비교적 조금만 써 있는 경우 그리고 말벌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간단히 그 약국에 가서 처치도 가능하고 네. 그럼 이게 이제 그야말로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벌로 인한 사고는 사람 숫자는 훨씬 많다. 숫자는 훨씬 많다. 뱀 물림보다 5.8배가 많다. 네. 그만큼 가을철에도 벌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산에서 많이 생긴다라는 걸 유념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 또한 이걸 지역별로 보면은요, 이 벌과 관련된 이 사고가 경기, 충남, 다음 경북입니다. 전국에서 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전국 소방본부, 뭐 경북 소방본부만 아니라 이 전국 소방본부에서 늘 이렇게 또한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이 이 국민 캠페인하는 것이 네. 아까 제가 뱀과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했듯이 이제 벌과 관련해서도 늘 이제 그 강조하는 것이 산에 갈 때는 자극적인 어떤 화장품 또는 향수를 사용하지 마라. 네. 그게 벌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도 모르게 이제 벌집을 건드려서는 빨리 그 벌집에서부터 20m 정도 이상은 빨리 도망을 가라. 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에 가면은요 이 계절의 봄 가을에 특히 가을에 좀 선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식 들고 가잖아요. 네. 그 뭐 과일 주스 이런 거 들고 가서 깔아놓고 먹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벌들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야외 취식하는 것도 이 지정된 공간에서 좀 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또 벌에 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럴 경우는 빨리 벌에 쏘인 그 벌침을 빨리 제거를 하고 냉찜질을 하면서 심각하다 싶으면 빨리 119 구조도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가을을 기승하는 무서운 병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합니다. 이 쯔쯔가무시병의 증상이랑 예방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예, 쯔쯔가무시병 이게 발음이 일본 발음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고열과 오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마치 벌레에 물린 듯이 이제 피부가 좀 딱지가 생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100% 이 또한 이제 산과 관련되는 것이죠. 네. 이 쯔쯔가무시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쯔쯔가무시병이 무서운 이유가 이게 백신이 없어요. 백신 아예 없기 때문에 백신이 있으면 그걸 미리 예방을 하고 가면 낫겠지만 없으니까 굉장히 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야외 활동 나갈 때는 이 진드기 같은 이런 유충이 있는 곳은 가능하면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산에 갈 때는 이제 긴팔 네. 그 피부에 직접 그 유충이나 그리고 어떤 그 벌레들이 접촉이 되지 않도록 긴팔, 긴 소매가 있는 옷들을 입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가을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을 생활 법률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산에 송이버섯 같은 각종 임산물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임산물을 자칫하다가 채취하다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제재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먹음직스럽죠. 특히 네. 이제 그 지금 성인철이니까 누구나 이렇게 그 향도 좋고 하니까 이제 네. 좀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게 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73조 1항에 의해서 임의로 그 허가 없이 임의로 산림 물이 먹는 것을 채취를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엄청납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허가 없이 어떤 물건을 절도했을 경우에 네. 형법상의 절도라고 할 경우는 보통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산에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벌금이 최대. 네. 그리고 5배 이상이 되죠. 엄청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 계절에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산에 가서 송이, 도토리, 산삼, 더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쉽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채취하고 가져오는데 그 산의 주인의 동의 없이 가져올 경우에 그렇게 채취해서 가져올 경우 바로 이러한 이 징역이 처할 경우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토의 70%가 산인데 네.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가는 것이 운동으로도 산행으로도 가는데 그러면 호기심에 좀 먹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산림청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산에 가서 B라는 위치에서 정말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여서 정말 네. 호기심도 있고 해서 따는데 이거 산에 임자가 있는가 주인이 있는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꼭 붙여놔야 되죠 정확하게. 네. 곳곳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그 우리가 뭐 11, 1339 이런 번호 있잖아요. 국민 번호 이런 번호로 해서 좀 물어보게 하든지 이런 앱에 설치를 했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유지인지 아닌지 구분이 불가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모든 국민들이 어떤 산에 여기는 이 주인이 있다 없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앱을 설치를 하거나 바로 뭐 전화 연결을 해서 위치를 확인을 하면은 네. 뭔가 이 모든 국가 지리가 다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뒤따라 줘야 된다. 무조건 좀 벌금하고 뭐 이렇게 징역이 처할 것만이 아니라 네. 이런 대안도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제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가을 산행과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동네 공원에는 그 뭐 가볍게 이제 동물들과 이제 산책을 하는데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네. 이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무슨 군에서 지정한 군립공원, 네. 국립, 도립, 군립공원은 전부 다 이 자연공원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연공원법에는 예외는 딱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을 동반한 보조견은 네. 안내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이제 데리고 가도 됩니다. 제외가 되는데 그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회 위반하면 10만 원, 2회 위반하면 20만 원, 3회 위반하면 얼마일까요? 30만 원, 10만 원 늘어나요. 네. 그래서 함부로 이제 개를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방금 이제 우리가 600만 가구 얘기하셨잖아요. 네. 인구로는요, 불과 한 5년 전에 1000만이었는데 지금 1300만이 넘었습니다. 1500만 명 가까이 돼요. 반려견 인구로는. 네. 가구 수는 뭐 660만 정도인데,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면 금지할 것만이 아니라 이 또한 대안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국민들에게.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 자연공원법에 해당되는 국립도립군립공원 입구에는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럼 유료로 하면 되죠. 네. 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그래서 유료로 해서라도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줘야 왜냐? 지금 반려견은 그 자식과 같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잠시 산에 가는데 개를 그렇다고 개 호텔에 맡기기도 그렇고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동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저는 좀 대안을 놓고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을 산행 안전사고부터 관련 법률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방문하면 좋을 가을철 산행 추천해 주시죠. 산행과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어쨌든 첫째 이제 주차 부분 저는 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네.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차 시설이 좀 정확히 되어 있는 곳으로 가되 또 국립공원 진입로는 이 가을철에 보면은요 벌써 진입로 입구부터 해서 일반 도로가에 차들이 쫙 들어서 있어요. 네. 자, 그거조차 어떻게 100%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 바로 국립공원 같으면은 보통 이제 주로 사찰이 많아요. 네. 그 경계 일정 지역부터 해서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과태료 바로 끊겨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더라도 주차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과태료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또 산에 가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된 공간에서만 취식을 해라.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음주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산에 가서 이제 그 모임 동호회 등등 가서 뭐 술도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술도 한잔 하고 취식을 하더라도 내려와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네. 내려와서 지정된 공간에서 취식을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안전 관리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을 산행 안전 문제와 관련 법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